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왁다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와. 호응이 좀 안 되는 거는 정치가 그만큼 지금 많이 지금 힘들어져서 그렇습니까? 자, 오늘 왁다지껄 원래 생방송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배윤경 PD의 말에 의하면 녹화 방송을 할 경우에는 숨김없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오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방송을 한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획 의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댓글로 많은 의견 올려주시고요. 저희들이 비록 녹화 방송으로 오늘 저녁 7시 5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지금 아마 녹화한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됐으니까 시차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면서 저희들 왁자지껄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출연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왁자파 거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희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기 수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수주를 위해서 뛰고 있다. 예, 안전하게나 수주. 자, 안전하게나 수주. 그러면 내년 총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예. 혹시 몇 년 뒤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 연락드리면 되죠? 일단은 제가 대선 주자급만 상대한다고 앞에서는 이렇게 딱 쳐놓고 뒤에서는 다 이거 다룹니다. 예. 뒤에서는. 그러면 제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홍보의 달인인데요. 우리 공희준 평론가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로서 국회의원 출마하실 분, 기초단체장 출마하실 분, 그리고 광역단체장, 더 크게는 대통령에 출마하실 분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공희준 평론가의 최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희준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이것을 특별히 쇼츠로 만들어서 공희준 평론가의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인규 변호사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당 바로 세우기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시국 강연 토론회를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그 염려, 걱정을 제가 다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민주주의가 많이 퇴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도 오늘 마음 좀 활짝 열고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광주 이제 시국 강연도 굉장히 성황리에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도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민의힘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광주에 가면은 뭐 이렇게 사람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많은 분들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초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당 바로 세우기로 이름을 바꿔서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에너지를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정당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좀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로 출발해서 지금은 정당 바로 세우기 정바세, 좀 더 나가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제 역할 해주길 기대하고요. 너무 국민의힘 보수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 또는 비판도 하시는데 그냥 이참에 확 만들어서 본인이 그냥 총선에서 한번 정면 돌파하는 것도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당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이 정당 혁신이 맨날 외쳐봤자 혁신이 안 돼요.
그럼 혁신 정당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좀 귀 기울여 듣고 있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제 정치적인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고맙습니다. 정당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저한테도 꼭 좀 물어봐 아, 주세요.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 의견들을 좀 모아서 해야 되니까 예, 두루두루 듣겠습니다. 홀로 서기 나지 마시고 예. 많은 분들 의견 듣고 결국 중요한 것은 신인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정치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겠습니다. 자, 옆에서 한참 공부를 하고 계신데 자, 우리 거리의 대통령이라고 저만 부르고 있고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를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길거리 적폐 세력. 길거리 대통령으로. 30년 넘게 길거리에서 붙어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누가 길거리 적폐 세력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라와 국민과 민중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런 별명은 감내하겠습니다만 거리 대통령이라고 말이 안 됩니다. 예, 사람은 자기 분수도 알아야 되고 주제 파악도 해야 되는데 제가 국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 좀 잘 되고요. 예. 또 어렸을 때는 산수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까지는 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겸손히 말씀하시는데 두 분 모르시죠? 원래 거리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누가 썼느냐면요. 뭐 당연히 본인도 안 쓰고 주위에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그 잡지사 인터뷰였어요. 그 인터뷰를 한참 했는데 그 잡지사 인터뷰의 제목이요.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이렇게 해서 야 이거 기발하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걸 지우려고 해도 이미 출판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언론사에서 그렇게 해버린 바람에 언론사에서 거리의 대통령이라고 불러놓으니까 이제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본인이 걷고 사양했는데요. 뭐 요즘 적폐로도 몰리고요. 그리고 괴담 세력으로도 몰리고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또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리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리버럴입니다. 리버럴. 제 사상은 리버럴 자유주의와 휴머니즘. 예. 예. 그래 거기다가 이제 자유주의와 휴머니즘 합쳐져서 그래도 좀 약자들의 복지, 청년들의 복지는 보장되는 복지국가. 예. 이건 굉장히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 사상 개인에게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의 무제한의 자유를 사생활의 보호를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실패자들을 응원하는 복지를 그렇게 해서 결국 휴머니즘과 또 생태주의를 가미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나 사회 시스템으로 그까지 가면 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님을 칭찬할 일이 생겼는데 아이고.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온단 말이죠.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근데 오늘 ITN 박지훈의 뉴스킹에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제가 좋아하니까 유심히 듣고 있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 나오셔가지고요. 국민의힘을 위한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님, 그 다음에 국바세 있죠? 국바세. 네. 거기에 그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을 국민의힘에 공천하면 민주당이 고전할 거다. 아하. 근데 이제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전망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제 정바세입니다. 정바세. 국바세에서 정치 바로 세우기 연대로 바꿨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국바세 정바세가 오늘 정치 토크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 박지훈 MC가 국바세와 정바세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걸 상당히 의미 있는 세력이다. 수도권에서 호소력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애쓰고 다니고 전국 강연하는 게 다른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나 유명 방송인들한테도 다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방송 토크 진짜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너무 참 과분한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당 바로 세우기가 정당을 진짜 바로 세워야 정치가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아니, 거리 대통령도 아까 뭐 부끄러워하셨습니다만은 진짜 민심과만 계속 동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모습을 좀 본받고 싶고 제가 이제 보수 쪽에 있지만은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양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낯이 좀 뜨겁습니다. 예. 저도 다시 원래 왁자지껄은 이렇게 자화자찬 타인을 칭찬하는 방송이긴 합니다만 두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한 말 좀 보태겠습니다.
공희진 평론가님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보기에는요. 안정건 소장님은 어떤 사람이냐? 거리 전체주의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은 정당 전체주의 세력이야 무조건. 자기 말 안 네. 듣는 거 다 비판하는 진짜주의. 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냐? 네. 스픽스 말 전체주의 세력. 말을 하니까 말 네. 전체주의 세력.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저는 끼워 넣지 마세요. 저는 예. 굉장히 중립적으로 균형감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정기현 대표님은 정말 자본주의 친화적인 중도 성향의 합법 합리적인 사업가죠. 그러니까 헌법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헌법에. 그렇죠. 합법 정신 중에 네. 다만 스픽스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제 패널이 부족하면 예. 이 땜빵을 잘 해주시는 정말 유능한 사업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저기 우리 정기아 대표님은 진보 유지세요. 진보 유지. 유지는 유지세요. 진보 유지. 아니 중도를 하시니까 중도. 아니 뭐 중도 확실히 보수 성향. 중보고요. 저보고 보수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더 많은데요. 이미 제가 보수라고 딱 확실히 여러분들께 증거로 줄 수 있는 거는요. 생김새가 일단 중도고요. 저 보수고요. 두 번째 액센트가 인토네이션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목소리가 굵직한 게 대체로 보수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세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서포터즈가 되기도 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애국심 불타는 평론가들과 함께 방송하는 저도 영광스럽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털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오늘 이제 농담하고 또는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따질 것은 좀 따지고 보자. 이 참 법무부 장관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재명 당대표가 뭐 단식을 하고 또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지금도 이제 수액만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잡범 취급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저는 오늘부로는 장관 타이틀을 안 붙이려고요. 그래요? 그동안도 사실은 장관은 최고의 정무직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엄격하게 정책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우리 헌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요. 또 형법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언행은 정말 특히 검경의 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서 훨씬 더 정책 중립이라든지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도 보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법무부 장관 또는 뭐 진보 중도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현안에 대한 질문이 가면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의 수사에 또는 뭐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민도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는 걸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애청자들께서도 그냥 본인의 성향과 별개로 대부분 법무장관은 그렇게 답했다는 걸 그리고 국회나 언론들 앞에 서면 여러 법무장관이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여러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겸손한 척이라도 하면서 답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1야당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 중립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도 찾아볼 수 그래도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선 때 투표도 했고 지금도 뭐 등락은 있지만 많을 때는 50%, 45% 지지하는 또는 뭐 30%까지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지지하는 야당이라면 최소한의 그들을 그 야당이 아무리 미워도 그분들을 지지하고 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에서라도 국민 정치의 봉사자로서 정책 중립에 모범을 보여야 될지 알아서 정말 언덕이 심각해 아니 그 야당 대표가 10글 단식하는 동안 단 한 명도 찾아가지 않고 대화도 하는 이 폐륜과 불통도 기가 막힌데 태영호 의원 가가지고 행패 부린 것도 기가 막힌데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17일 만에 내놓은 입장이 누가 단식이라고 했냐라는 황당한 정말 표현과 애면. 그러다 한동훈이 드디어 자범이 이렇게 단식을 하면 수사를 중단해야 되느냐. 자해를 하는데 사법 시스템이 중단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소환 조사한 다음에 단식하는 건 처음 봤다. 소환이라든지 사법적 쟁점 때문에 그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단식하는 경우는 아주 많았습니다. 또 뭐 농성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고요. 검찰의 구속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을 아예 보수정당 시절에도 가로막은 적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그러니까 팩트도 틀리고 최선의 일도 있고 일단 너무 가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대로 가면 1시간 동안 계속 오늘 여기까지만 혼자 다 하셔야 아니 되는데 그냥 잠깐 시청자 이런 여러분 말씀으로 품은 다 알고 들어가서 계시겠지만 이제 내용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 출석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로 들어가고 있던 중에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어쨌든 단식을 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한동훈 장관의 의견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중을 담고 있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이런 것이냐 이랬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KBS 더 라이브에 이준석 전 대표도 나와서 야 이거는 뭐 그냥 듣더라도 대통령의 말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왜 도스태핑 이제 중단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예 그냥 언론에 대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했던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말을 천근같이 무겁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행태는 너무 가볍고 또 편향돼 있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어 스태핑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형성이 돼서 결국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악이 있으면 악을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의 범죄들을 도려내고 또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책무에 무게감을 1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우 잘못이 돼 있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을 제가 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분은 과도한 엘리트 의식과 과도한 자기 정당화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많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아온 것도 기저에 있겠지만은 이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탄압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정당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든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든 모든 것을 다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원한 정치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렇게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자기 스트레스 풀고 자기 피해 의식 풀고 자신이 피해자로 간주돼가지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다시는 나와서 안 된다는 저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이 시간부로라도 제발 좀 입을 닫고 좀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말을 안 듣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좀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맞장구 좀 쳐주시죠. 일단 박수를 일단 이제 박수는 이제 먼저 예. 터지고 그 한동훈 장관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폼이 가장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폼이 언제 가장 좋았었냐면요. 이분이 법무연수원에 유배당했을 때가 폼이 좋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어떠한 권력도 없을 때 폼이 좋았는데 방금 그 신인규 변호사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 성장 배경이요. 강남 속의 강남입니다. 강남 속의 강남이 어디냐면은 압구정동도가 청담동이에요. 거기가 같은 강남도 강남 속에 다른데 그 강남 속의 강남 분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월하다. 선민의식을 갖고 계세요. 선민의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세계 정치 사상이 다시 쓰이게 됐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 사상이 처음 나온 게 몽테스키에 한마디로 이제 유럽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이었는데 지금까지의 상권 분립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상권 분립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입법부는 행정부의 견제를 받는 곳이지 행정부에 맞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향해서 질타하고 비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수용하고 어떤 반성을 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한마디로 이거 지금 오히려 한국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향해서 계속 선빵을 날리고 있어. 끊임없이 선빵을 날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저도 잠깐 뭐 아주 옛날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민정당 때 전두환 때 그때 정말 엄청난 군사 독재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른바 3.1씨가 있었습니다. 3.1씨가 누구냐면은요. 민정당 원내 총무였던 이세기, 이한동, 이종찬 이분들이었는데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이분들이 비록 독재 정권 치하였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여당 중진으로서 끊임없이 야당을 상대로 대화 협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여당에는 민정당에서 보였던 이세기, 이한동, 이종찬 같은 사람들조차 안 보여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을 상대하는 역할은 김기현 대표가 맡아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전혀 시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끊임없이 야당을 상대로 도박하고 공격하고 저격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거든요. 계속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국정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요. 지금은 행정부가 아주 그냥 입법부를 마비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잘 받아서 움직여주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적으니 이제 국무위원 장관이라도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잡범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참 잡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국무위원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범들이 할 만한 소리를 법무부 장관이 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장탄식을 했는데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19일째 병원에 이송돼 가는데 잡범들도 저렇게 따라하겠다고 한 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집권 여당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보면 원수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까?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받아서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소되어서 정말 정치적 명줄을 잘라야 될 만큼 중범죄를 지었습니까?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정말 증거로서 법률로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이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잡범 수준으로 취급하느냐.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잡범인지 국민들이 정말로 평가해보자. 혹시 우리 대통령, 우리 법무부 장관, 아니면 집권 여당, 아니면 잡범이라고 했던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누가 잡범입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거꾸로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은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상당히 좀 신성화된 가치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진실을 다 알 수도 없고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진실을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래도 상권분립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정하고 거기서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본인이 그동안에 공무원, 그러니까 사법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생활했고 그러면서 월급 받고 이렇게 쭉쭉쭉 오다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해가지고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한동훈 장관한테 무슨 권력을 줬습니까? 무슨 우리가 한동훈 장관한테 빚진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행태들을 보면은 완전히 국민들은 개무시. 그냥 국민들을 아래 깔아놓고서 그냥 자기 왕국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나무인적 태도와 정말로 헌법에 대한 이해가 1도 부족한 이런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질미달 장관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것은 국민 앞에 이건 뭐 사과를 넘어서서요. 정말로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이거는 물어야 되고 전 져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뭔가에 굉장히 쫓기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적으로 말하는 대상은 국민이 아닙니다. 철저히 여당 지지층을 상대로만 말하고 있어요. 철저히 한동훈이 지금 머리에 상정하고 있는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 철저히 여당 지지층을 상정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강남 출신들은 선행학습의 본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대선 후보 경선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셔서 법무행정이 아니고 여당 대선 후보 경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계속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우리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일부의 보수 여당의 봉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윤석열 집권 여당 세력의 봉사자, 앞잡이 노릇하고 그 노릇도 예를 들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고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 19일 동안 단시간 제1야당 대표에게 보통은 이렇게 옛날에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고 위로를 드리고 다만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군가 단식한다고 해서 그 사법 절차를 중단할 수 없는 그 법과 원칙에 고뇌가 있다. 이걸 양해를 구한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조금 더 어렸을 때라도 급진적인 활동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 상대방이 막 단식을 하거나 중병을 앓거나 또는 막 격렬하게 막 눈물로 호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면 움찔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랑 생각은 참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막 그러면 어쩐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더 귀 기울여서 저분의 주장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제 목숨까지 막 걸고 투쟁하고 막 호소를 하면 이게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아예 정치행위 금지 조항에 정식으로 특정 정당의 조직으로 확장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완전히 지금 노골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을 그다음에 민주당의 야당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반대를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녀로 악마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죽여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결국 이미 사전 낙선운동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 위반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2, 3주 전부터 이제 민생경영우선 법률위원회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피의사실 공표하고 무죄추정 원칙 어기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한 사례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동훈 장관은 고발합니다. 몇 가지 정도 되던데 그게? 수십 가지가 되죠. 수십 가지. 그동안 여러분 한동훈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욕, 이재명 욕, 송영길 욕입니다. 다 유죄 추정해놨습니다. 피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막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야당에 대해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여당 윤석열 편을 들고 야당을 음해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적인 평가도 받아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자기 없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지나쳐서 보통은 웬만하면 넘어가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데 그 정도 훨씬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발을 안 하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고발도 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 공무원법 보시면 65조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지금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보복으로서 이익,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어느 한쪽 편을 계속 드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한테 영향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중립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소장이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들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수사도 뭐 지체시키고 안 하겠지만 가서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그냥 땡 뭐 이렇게 하면 또 별일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벌써 데미지 입었는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입은 데미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입은 데미지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정말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장 좋은 학과를 다녔다는 분들 제가 가끔씩 봬요. 그분들 보면 다들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 딱 간단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정치는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인정머리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공부머리는 있는데 지금 한동훈의 모습은 인정머리라고는 정말 요만큼 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선거 때는 인정머리 있는 사람에게 표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인정머리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접하면서 저분이 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국민들의 평가받을 기회가 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우리 고정관념 2가지는 이분이 해소를 시켜줬다. 서울대 출신에 대한 우리 사회 또는 이제 국민들의 선망이나 이런 환상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확실히 없어졌다. 서울대 출신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국민을 지도 겸용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이런 좀 선입견들 없애준 게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검사 출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실히 바꿨다. 요즘 사실 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바깥에 사람 만나면요. 저분 사법고시 했다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이런 분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혹시 검사 출신인가 이걸 물어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 본인은 본인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검사라는 그 특정한 시점의 법률가로서의 행동 양식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검사라고 하면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느낌 확실히 없어요. 2번째,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쓰는 기술자들이지 절대로 국민들을 공정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검사에 대한 생각들이 확 달라졌어요. 오히려 뭔가 공격을 하면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되겠다. 신변호사처럼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들어도 와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약간 웅찔하고 과거에는 검사 출신은 정말 정의의 심판자로서 뭔가 나서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아 서울대가 그렇고 그렇구나. 검사들도 그렇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검사들의 특권의식이 참 놀라운 게요.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검사들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국민들은 식민지 백성이고요. 자기들은 제국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침략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치외법권인데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뭐 이를테면 뭐 불체포 특권을 너무 남용한다고 비판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검사들 보면은요 현재 한국의 검사들은 걸어 다니는 치외법권이에요. 무슨 죄를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아.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석동현이라는 검사장이 있어요. 예,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죠. 예. 그분이 과거에 동부지검장 시절에 그 하위 이제 밑에 있는 검사가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석동현 검사장이 책임을 지고 막 사퇴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검사들의 그동안에 그래도 지켜왔던 선이었어요. 어느 정도 기관장이 되면은 책임을 질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일단 문제인데 사실은 여주지청장 하다가 위에 한번 들이받고 나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직관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신망도 쌓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또 검찰총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전 조직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인 게 이분이 검사로 살아오면서 누구를 이끌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붙어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 시절에 뭐 핍박받고 뭐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고속 승진하면서 이분도 갑자기 그냥 법무행정의 책임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나마 석동현 지검장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밟아오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거라 책임을 질 줄 알고 말의 무거움을 알아요. 근데 이분은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책임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장관이라는 견장을 딱 찾아보니까 견장 찾다고 다 장관 됩니까? 장관의 능력이 없는데 장관을 시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걸 했을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한 지혜가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지금 머릿속에 차기 대권만을 아마 그리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장관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제 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는 좀 따져볼 만한 일이고
근데 제가 이제 보수 쪽에서 뭐 혁신 개혁 외치고 계시니까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저렇게 하면 보수 쪽에서는 실제로 한동훈 장관을 전체적으로 좀 좋아하나요? 좀 중도 성향의 보수까지도 아, 저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네, 대통령감으로서 손색 없네, 오히려 더 민주당 저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라, 이런 것들에 좀 환호하는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보수도 한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예. 극단적 보수, 또 중도 합리적인 보수로 반을 나눴을 때 좀 극단적인 보수, 그러니까 좀 오래 보수 정당 생활하신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판단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게 한 절반 되고요. 나머지 절반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이런 집단들은 한 반 정도는 거부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그래도 민주당이 싫고 민주당이 저따위 짓을 하는데 저기다가 경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말하면 그래도 시원하다, 할 말했다. 이런 분들이 좀 일부 있어요. 네. 그 저도 그건 뭐 전 동의할 수는 없는 생각이지만 아직 보수도 내부에서 그렇다고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어찌됐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대통령감 누가 제일 좋으냐면 일단 1등은 계속 달리고는 현재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1등으로 나오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저도 이해되진 않지만 현재 예. 1등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은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대선 주자 나오면은요 100% 낙선됩니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힘의 주류인 나이 드신 그런 보수들, 영남 보수들은요, 그분들은 한동훈이 리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사냥개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냥개기 네.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냥개다. 그 국가보안법 59조는 또 이런 조항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법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헌법 제가 읽어드려요. 헌법에도 보면 이제 국민정책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꾸 불법행위에 동원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경종을 울린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중립은 의무이자 권리인 건데 이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악용하는데 59조에 공무원은 다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저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람 다 빼고 봐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국민 전체 봉사자입니까? 친절합니까? 공정합니까? 그냥 그 국회에서 하는 짓 보시고 아까 이제 저는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입법부가 국민들이 직접적인 선출을 통해 가지고 관료제화의 어떤 국가주의에서의 어떤 행정부의 독재나 행정부의 전횡을 감시, 견제, 수정 이렇게 시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와서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게 친절하게 공정하게 지적받을 거 듣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혹시 정말 너무나 부당한 지적이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그분은 또 어쨌든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친절하거나 공정하지 않는 게 너무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분이 더더욱 황당한 것은 지금도 계속 인구해자되는 게 본인이 수사행정법무행 최고 책임자이면서 본인이 그렇게도 비난하는 잡범처럼 비밀번호를 아직까지도 안 공개하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자해라고 야당 대표를 지금 어떻게 자해라는 말을 쓰니까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한테 어쨌든 근데 선배 검사인가요? 정준웅 부장검사 수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몸싸움까지 가갖고 결국 고소까지 했는데 그 사람 무죄되지 않았습니까? 아 본인도 자해했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온갖 논란에 휩싸였어요. 한동훈 장관 따님은요 어플 경진대회에 본인 실력으로 돼야 되는데 200만 원 주고 사서 냈어요. 그 유명한 업무방해죄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가 조국 장관 자녀도 더 심하단 말을 했어요. 근데 아직 수사도 안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건에서 제1심 재판부가 징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징계가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한동훈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패소할 결심으로 패소 전략을 쓰고 있어요. 법무부가 징계한 것을 정당한 징계라고 법원이 인정하고 오히려 약했다 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아예 패소할 아주 잡놈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잡놈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잡범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 뭐 저는 제가 평소에 그냥 잡놈이나 잡범이라고 이런 범죄에 이제 속해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잡범이라는 것은 동네 어디 가다가 그냥 그 뭐 훔쳐 먹고 이런 사람 잡범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약자들 괴롭혀서 뭐 그러니까 그 양아치처럼 사람은- 뭐삥 뜯고 이런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도 인권이 있다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범 아닌 이제 예를 들어서 국사범이나 정치범도 아닌 예를 들어 뇌물범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인권이 원래 고귀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들던데 어찌됐든 이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민주당에서 제대로 싸우거나 이런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한동훈 장관 겁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좀 겁먹잖아요. 아니, 저는 겁 안 먹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겁 저는 안 뭐 지금이라도 맞짱뜰 각오 그러면 저하고는 저 거리를 좀 띄워서 좀 겁먹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저희들이 계속 당부하고 호소드리잖아요. 철저히 준비해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그 입만 열면 야당 모욕을 하고 나불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깐족이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아예 그냥 발언権안 주는 차라리 법무 차관을 불러다가 따져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돼서 제압하거나 아니면 정말 조리 있게 따져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항복을 받아낼 자신이 없으면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면 상임위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기를 주지 마세요라고 제가 촉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들도 정말 전투적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회 청원 1등이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고문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달라. 평소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행태나 과잉수사 행태를 잘 조리 있게 지적해왔고 특히 국정농단 소유하면서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태블릿 PC2의 수사 책임자가 한동훈인데 최근에 법원 판사님이 판결문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장시호의 태블릿 PC2와 관련된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아예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그럼 그걸 당연히 한동훈 장관한테 당시 수사 책임자였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장시호의 말 다 믿을 수 없다는데 너네 장시호만 믿고 이걸 최순위 걸 발표했느냐. 이걸 법사위원들이 따져야 되는데 자신 없으면 증인인 변희재 씨를 불러서 따지게 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오늘 밤 기준으로는 5만 명 돌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 그렇게 5만 명이 돌파했는데 또는 저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가지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을 불러서 장시호 태블릿 PC가 뭐 그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자고 국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청원 이전에 야당이든 또는 여당이든 간사 간에 협의해서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는 사실 지금 뭐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는 뭐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 아마 없을 거고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제도권에서 없어요? 관심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민당 의원들이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현희 전 없다는 거죠. 대표를 시작으로 아니 현역 의원들 중에도 이용빈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님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한 5만 명 뭐가 정도가 이상하다. 이렇게 청원을 했다면 김의겸 의원, 예. 김의겸 의원도 다 조금 예전에는 아예 안 믿었는데 왜냐면 촛불 시민혁명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설마 뭐 조작을 했거나 과장했겠냐 그냥 논란이라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복귀를 철저히 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국감 때 증인으로 청원이 5만 명이 돼도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발언 기회와 한동훈 장관으로 되면 일종의 대질신문처럼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거기서 누가 더 정당인지 국민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변희재 대표님이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조사를 그렇죠. 해봐야 아는 예, 건데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뭐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했다라고도 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역 없이 다 털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검사 당시에 특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억울하고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뭐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안 다뤄주고 아마 뭐 외신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 상계이 예, 알고 있는데 제 나왔더라고요. 주장은 그겁니다. 결코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지 말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국회에다가 이제 청원을 해서 물론 그 청원이니까 뭐 구속력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민심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사실은 국정감사야말로 야당이 정보 여당을 제대로 혼내줄 좀 심하게 말하면 뭐 물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을 어떤 사람이 와서 제압할 수 있냐? 변희재 고문이 제가 뭐 변희재 고문 가면 거의 뭐 20 몇 년째 알고 있습니다만은 변희재가 깐죽이 킬러예요. 한마디로 이런 저기 깐죽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중권이나 한동훈처럼 깐죽거리는 캐릭터들에게는 엄청난 위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네, 그렇죠. 거의 뭐 킬러급인데 그래서 아마 변희재, 한동훈 요 매치 정도면은
아마 국정감사 시청률이 웬만한 드라마 시청률을 능가하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사망유의 시즌 2라고 그렇죠. 이야기되는데요. 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변 대표가 만약에 국정감사장에 이제 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뭐 빅히트 드라마 이상의 네, 그렇죠.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의 거다.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뭐 한마디로 K 폴리틱스가 이제 세계적인 열풍이 아, 거죠. K K 폴리틱스가. 자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의 그런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전망 예상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변 대표의 특징 강점 이런 건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변 대표는 직구만 던져요. 직구만. 변화구를 안 던집니다. 직구 스타일이에요. 도직구는 핵직구. 핵직구. 그러면 여기서 직구 스타일은 누구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 핵직구가 우리 저기 안 소장. 아니, 진짜. 직구고. 근데 저는 제 느낌 말입니다. 아니, 저는 만약에 전혀 농객이 만약에 아닙니다. 변희재 고문이 증인 채택하면은요, 그날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먼 남미 출장을 갈 것 같아요. 가장 아니, 먼. 아니, 그러면- 증인 채택을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게 무서운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 왜? 이제 이런 것 한동훈하고 같아요. 한판 붙이지. 아마 우리 애청자들 중에도 일부는 우려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보중도 보수 연대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태블릿 PC 이야기 꺼내는 건 좀 불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가 상임 운영연구원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태블릿 PC 원투가 다 최순실 거라고 믿었고 또 그게 국정농단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을 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태블릿 PC2는 너무 이상하다. 왜냐하면 태블릿 PC1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꺼낸 듯한 느낌이 당시에도 저는 좀 있긴 있을 건데 그때는 의심을 못하고 그리고 또 진짜 촛불 시민혁명 국면이어가지고 특감 무조건 믿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최순실 거라고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안 돌려주잖아요. 아니 피고인의 것이라고 판결이 났고 그 피고인이 확정까지 됐고 예. 그래서 내 거라고 니들이 하도 잠깐 달라니까 안 주는 이 심보를 보고 한동훈 장관 이번에 또 1심에서 돌려줘라 하겠는데 항소를 또 했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 두 번째 그 특검 수사를 다 주도했던 사람이 박영수 윤석열인데 박영수는 완전히 자법처럼 이상한 데서 막 뇌물 받다가 세권한테 뇌물 받다가 사기꾼. 중간에 특검을 그만둔 데다가 최근에 대장동 주요 비리 사업은 구속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주도한 수사에 대해서 좀 의심해볼 만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태블릿2를 자세히 보니까 검찰의 주장이나 당시 언론 보도가 틀린 게 지금 보니까 틀린 게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결정적으로 장시호 씨가 인스타그램에 계속 글을 올리는데 태블릿 PC2와 관련된 진실은 나만 알고 있지. 받은 사람, 건네준 사람, 사진에 찍힌 사람 누구인지 나만 알고 있지. 막 이상한 글을 계속 올려요. 본인이. 그럼 예를 들면 그게 정말 최순실 거고 변함은 사실이면 그런 글을 올릴 필요도 없고 올려도 단순하게 올리겠죠. 근데 본인도 지금 상당히 뭔가 흔들리는 듯한 글을 본인이 직접 올렸으니까 더더욱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변희 대표님의 주장을 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번 이상한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자 같아요. 오늘 주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종횡무진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좌충우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압도 못하고 그리고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서 박수 치는 사람 저건 아닌데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사람 또는 야 저거는 정말로 국민위원으로서 자격이 아예 없다 이런 국민들까지 뉴스나 이런 정보의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다른 주제도 많이 있었는데 한 장관 쪽으로 어쨌든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한 장관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내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솔직하게요. 차기 대통령 후보 가능성 있다 없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자 일단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안에서 자기 대선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도 좀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 네, 없다. 어렵다고. 한동훈 저도 어렵다 보는 게 이제 자 설명하지 마시고 아니, 이제 어렵다고 한다는 정치검찰 배상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네.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없다. 매우 어렵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런 과격하고 비상식적인 행동 대통령 후보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오버액션하고 있다. 맞습니다. 오버액션하고 있다. 저는 좀 평가가 다른데요. 그냥 예. 저는 철이 없는 분 같아요. 철이 그냥 없다. 나불나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오버액션하고 있다. 예, 오버액션과 철이 없음이
둘 다 합쳐져 있다. 오케이. 저는 했습니다. 철이 없기 때문에 오버액션 한다. 저도 자. 그럼 그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요 부분에 마지막이요. 방송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동접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질문.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지 않다. 저는 여사님이 좋아하신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지 저는 않다. 딱 윤 대통령 스타일대로 지금 부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오케이. 좋아할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고 있다. 윤석열 매우 좋아하는데 수사를 했는데 야당을 막 다 뒤지고 있잖아요.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송영길이든 등등. 성과가 안 나와서 질책도 받고 있다. 아니 저는요, 질책가 더 무리한다. 아니 저는요 윤 대통령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러고 다니면 너무 좋은데 오늘도 막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막 20%대 진입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예, 예. 그러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나는 좋고 주변에서도 이게 다 맞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여론조사가 조작된 겁니다. 또 예. 이렇게 하면서 정신승리 하는 거라서 좀 윤석열 대통령 답답은 할 것 같아요. 저는 봅니다. 재밌는 게 여론조사 조작됐다고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또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난 여론조사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의도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알아요? 여론조사들이 세무서장이나 검찰 압수수색 당할까봐 문항 있잖아요. 살짝 미세하게 조정하면 답이 약간 조정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약간 조정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야 우리 이러다 우리 다 당하는 거 아니야. 공포를 느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리버럴리즘의 국가에서 권력 때문에 국민이 공포 느끼는 거, 특히 기업이든 누구든 저는 이건 영원히 진보든 중도든 맞아요. 보수든 영원히 이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무서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 정치 스타일이 깐죽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이 깐죽대는 정치인이면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진보든 보수든 간에 변희재한테 다들 참교육 받아야 됩니다. 바해 선생님이에요. 바해. 오늘 변희재 대표가 의문의 1승을 기술하고 있네요. 아니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진걸 소장이나 또 임세현 소장 그리고 김용민 이사장 이런 분들이 변희재 이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함께 W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수년째 이제 10년 가까이 10년 되지 않았습니다. 한 7년 변희재 가까이 대표는 한 7년, 저희는 뭐 이제 한 1년 됐죠.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 노력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 단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방문을 했지만 그 내용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조만간 그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분 정치 디프리쇼 왁자지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식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만한 제목인지 아닌지 저희들 기준과 관점에서 이렇게 좀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재밌으면 방송 보시다가도 막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들 열심히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촉 이런 것들을 다 채워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 녹화로 보내드리지만 정치 디프리쇼 왁자지껄이 여러분들께 뼈와 살이 되어서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좋은 재료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방송 그냥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더 착한 보험입니다. 보험점검 전문업체 더 착한 보험. 바르고 성실하고 옳고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보험 컨설팅 회사인데요. 저도 직접 전화 드리고 상담받고 했는데요. 돈이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필요한 상담이 있으면 여러분 보험과 관련된 상담, 여러분들의 재무 설계와 관련된 상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더 착한 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요 1644-1236입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고 문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상담할 것이니까요. 보험과 관련된, 재무 설계와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한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더 착한 보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제가 광고 잘하죠? 예, 광고 잘하죠. 그리고 스픽스가 추천하는 추석 선물 대전인데요. 앞에 놓여 있는 오, 통편육. 우리 통편육 하나씩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카메라로 우리 배윤경 PD가 정말 맛있는 통편육을 지금 잡아주고 계신데요. 저도 마음에 자, 들어서 통편육, 자발적으로 광고에 동참합니다. 잡아주세요. 예, 통편육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요 6개가 쌓여 있는 거 좀 잡아주세요. 야. 6개 쌓여 있는 거 좀 잡아주시면 이건 먹어야 돼. 제가 웬만한 방송 중에 안 먹는데 아주 이거 먹어야 돼. 신선한 국산 돼지고기 100%이고요. 이제 나옵니다. 이게 시중 가격으로 6팩이요. 45,400원인데요. 이번에 스픽스가 추석 특집으로 무려 250g짜리 6팩을 29,900원. 29,900원. 100% 국산 돼지고기 수작업이 필요 없는 지방 제거 이미 했고요. HACCP 해썹이라고 합니다. 인정 시설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편육으로 배송이 되니까 취향대로 원하는 대로 잘라 드시면 되고요. 또 6팩으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드시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편육 한 개당 새우젓도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와.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통편육 꼭 명절에 필요하시면 술안주로도 그리고 간식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스픽스몰에서 여러분 통편육 스픽스몰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진짜 광고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지금 동참해버렸는데 네. 우리 스픽스가 이제 52만 5천 구독자를 돌파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임선식당 TV하고 안진걸 TV에서 박영식 앵커니 불러서 유튜브 역사상 최초의 헌정 방송을 했어요. 스픽스 50만 구독자 돌파 기념. 스픽스의 매력은 무엇인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제가 한 거거든요. 지금 광고도 자발적으로 제가 동참해버린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방송 보니까요. 저 욕을 너무 많이 해요. 헌정 방송에 저 욕을 표지를 너무 헌정으로 많이 하고. 걸고 스픽스 헌정했는데 정기환 대표님을 뒤에서 약간 원래 조금 뒤에서 이렇게 애정어린 근데 악플이 좀 있어야 재밌어요. 애정어린 그러니까. pitbull해야 재밌어. 힙하냐 재미를 재밌잖아요. 위해서. 디스를 좀 넣는데 주로 어떤 디스인지 압니까? 사람 빠져서 방송 나온다고 해가지고 방송 분량 제일 많아. 뭐 이런 거. 불량 두 욕심, 번째. 불량 욕심. 광고 선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하. 세 번째, 출연료를 좀 더 줬으면,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졌죠. 그 헌정방송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저도 조만간에 출연한 방송에서 안진걸 TV와 영식 TV입니다. 영식 TV, 일일 영식 TV, 박영식 앵커님 일일 영식 TV, 안진걸 TV, 임선식당 TV. 임선식당 TV를 위해서 제가 헌정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는 특별히 시방쇼하고 저희 시방쇼도 나와주시죠. 시방쇼도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스픽스를 52만 5천 명까지 끼워주신 여러분들의 개인 방송도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왁자지껄 어떠셨습니까?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환호성 치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